역사 바로 알기 내 사랑 청주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역사 놀이터 4년차 두 번째는 병자호란 때 나라와 백성을 구한 명재상 최명길 편입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와 함께 역사 놀이를 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기소개를 부탁해요. 저는 솔벌초등학교 3학년 1반 이서구입니다. 저는 용암초등학교 4학년 1반 박채경입니다. 네, 최명길은 조선 누구의 명재상으로 1636년 병자호란 때 홀로 강화론을 펼쳐 나라와 백성을 구한 조선을 구한 명재상으로서 전쟁 이후에도 국정개혁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로서 역시 명재상으로 일어난 최석정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두 분의 묘소를 살펴보고 생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명길 명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자호란 때 싸우지 말자, 화평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조선시대 내내 아주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분은 왜 싸우지 말고 화평하자, 평화롭게 살자고 했는가,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왜 이런 신념을 안 바꿨는가, 그리고 이분이 이러한 소신, 신념을 갖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길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거를 조금 어렵지만 살펴볼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럼 먼저 신도비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쪽으로. 네, 가보자. 네, 탁 선생님, 신도비 앞에 우리가 왔는데 신도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최명길 신도비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702년 숙종 28년에 세워졌는데요. 비문의 글은 석의 박세당이 지었고요. 비석의 위에 보면 큰 글씨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전은 그 손자인 최석정 선생님이 썼고 본문의 글씨는 증손자 최창대가 썼다고 합니다. 예. 혹시 어린이 여러분 신도비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지? 네. 탁 선생님, 신도비가 뭐죠? 네, 신도비는 조선시대 때 벼슬을 지냈던 사람들, 특히 이품 이상의 관리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무덤 앞에 일생의 업적이나 행적들을 적어놓은 비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문은 안 보이지만 이 비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할아버지가 저 비문의 원문을 옮겨놓은 책을 봤더니 15페이지나 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탁 선생님이 요 비문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비문에는요, 1605년 선조 38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을 거쳐 예문관이라는 벼슬을 지냈다고 적혀 있고요. 그러다가 1614년 광해군 6년에 폐모 사건에 연루되어 파면이 됩니다. 이후에 인조 반정에 가담해서 다시 관계에 나아갔고요. 그 다음에 그의 생애와 주요 활동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적혀 있냐면요. 정묘호란 때 국왕 인조를 호종하여 강화도로 가는 한편 청나라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화친을 주장했다는 내용,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요 홀로 청나라 진영에 들어가서 싸우지 말자고 화해 교섭을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명길 선생님은 아주 외교 정책,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잘 펼쳤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의 벼슬이 영의정이었대요. 영의정은 임금님 다음에 벼슬로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또 글과 글씨에도 뛰어났고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분이 최명길이거든. 네. 근데 최명길 그 영의정은 생전에 초상화를 안 남겼어요. 이건
현대에 와서 네. 추정해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저 글씨를 썼다는 손자 최석정은 초상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의 얼굴을 감안해서 이 화가가 그렸는데 상당히 어때요? 잘생기셨죠? 네. 할아버지 정묘호란, 병자호란, 호란이 뭐예요? 좋은 질문인데 호란은 북쪽에 사는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가리킬 적에 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만주 지역에 사는 오랑캐가 호예요. 그래서 호배추라는 말 들어봐서 먹는 거? 아니요. 호밀, 호배추 이게 다 만주 쪽에서 나온 그 유래가 된 거야. 근데 아무튼 북쪽에 사는 만주 지방에 사는 오랑캐가 여진족 오랑캐를 호라고 그랬는데 그 오랑캐가 조선을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 호라는 오랑캐가 일으킨 난리다. 그래서 정면연에 들어온 건 정묘호란, 병자년에 들어온 건 병자호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좋은 질문을 했어요.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일단 피난을 갔어요. 임금님이. 그러고서 최명길 어른이 나서서 싸우지 말고 화친합시다. 이렇게 임금님과 대신들을 설득해서 화친을 했어. 그러다가 병자년이 돼가지고 또 쳐들어왔어. 그때는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사정이 좀 달라. 홍타이지가 왕이 되고 나서는 대청제국이다, 청나라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꿔. 그리고 나는 황제다, 황제라고 선포를 해. 여진족 오랑캐가 힘이 세졌다고 황제를 자칭하더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황제국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어. 힘으로. 이때 이제 이 최명길 선생은 지금 우리가 전쟁 준비도 안 하고 힘도 없는데 싸우면 죽기밖에 더 하느냐. 그래서 화친을 하자. 그러니까 많은 대신들이 무슨 소리냐, 오랑캐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느냐,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도 어쨌든 이 최명길 공이 임금과 대신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거든. 항복을 하고. 중국과 우리가 중요하면 임진왜란 때처럼 이번에도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네. 듣고 보니까 난 그 생각을 못했는데. 탁 선생님. 네. 당시 왜 군대를 보내달라고 못했을까요? 당시에는 명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도와줄 처지가 못 되었어요.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명나라를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는 1644년에 멸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네. 중국은 명나라는 힘이 이미 없었어. 나라가 이미 망해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조선을 도와주기커녕 자기를 지키기에 바빴고 거꾸로 조선한테 자기들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할 정도였었어. 결국 청나라한테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다 차지하게 됐거든.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묘소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요. 자, 네. 묘소로 갑시다. 네. 왜 무덤이 3개나 돼요? 그렇지, 이상하지? 네. 여기 이제 설명이 있어. 가운데에 호석을 두른 묘가 최명길의 묘고, 저쪽 왼쪽은 첫 번째 부인인 인동장씨, 이쪽 오른쪽 동쪽은 두 번째 부인인 양천후씨 묘거든. 네. 이 첫 번째 부인 인동장씨가 혼인을 최선생님이 하고 나서 후사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이쪽 이제 양천허 씨거든.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한 번 낳지. 근데 이 두 분 다 최명길보다 일찍 돌아가셨어. 자, 그럼 무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자. 네. 자, 우리가 무덤 앞에 지금 왔잖아요. 네. 네. 여기 이렇게 묘표가 써 있는데 탁 선생님 묘표를 한번 읽고 설명해 주실래요? 네, 오른쪽에서부터 읽을게요. 조선 상국 증시 문충 지천 채공 명길 지묘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의 재상 시호가 문충이고 호가 지천 채명길의 묘다. 옆에 있는 작은 글씨는 영의정 의령 남구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의정이었던 의령 남구만 선생님이 썼다라고 하네요. 영의정의 묘표를 영의정인 전직 영의정 묘표를 현직 영의정이 썼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남구만이 누군지 혹시 알아? 아니요. 이런 시조 들어봐서 동창에 발 걷느냐 노고질이 오지진다. 소치는 아이 넘은 상기하니 이러느냐. 제나모 살에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 시조를 지은 분인데 남구만도 유명한 분이지. 최명길 재상의 손자가 최석정이라고 그랬잖아. 네. 최석정이 이제 또 남구만한테 글을 배우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런 뿌리가 있는 거지. 아까 그 탁 선생님이 잠깐 그 신도비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그 소개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서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할아버지도 이제 늙어서 어디 앉아서 얘기할까? 네, 좋습니다. 그 자리를 옮겨 봅시다. 네, 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최명길 재상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분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19살 그 어린 나이에 생원시에서 1등을 하고 바로 이어서 진사시도 되고 또 바로 이어서 문과 과거 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생원시가 뭐예요? 생원시라고 하면 요즘 대학 시험 보려면 먼저 무슨 시험을 보지? 수학능력 시험. 수능을 네. 보잖아. 수능. 말하면 조선시대 수능이야. 거기에 합격을 하면 성균관이나 향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과거 시험 공부를 하거든. 근데 최명길 이 어른은 19살 나이에 연초에 생원시 1등, 진사시인 8등인가 했을걸? 그리고 그해 아예 과거 시험까지도 다 되거든.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최명길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렇게 공부를 잘하셨을까요? 어릴 적에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이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는 당대 최고의 아주 학자라고 하는 윤두서라든가 오성 이항복, 오성과 한음하는 그 네. 이항복 뭐 이런 분들 당대 어떤 최고의 선생한테 그 신음이라고 또 신음 선생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글을 배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워야 돼. 이분은 그것만 배운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배우고 또 스스로 양명학이라는 공부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거지.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삥 둘러서 완전 포일당했는데 죽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항복문서를 써. 최명길 선생이. 그런데 싸우자고 하는 사람의 또 대표가 누구야? 김상헌이라는 분이 있었거든. 이분이 울면서 그 항복문서를 찢어버려. 그러니까 최명길 선생이 뭐라고 그랬게? 궁금해요. 모르지. 네.
그 찢은 항복문서를 다시 주워 모이면서 항복문서를 찢는 충신도 필요하고 항복문서를 다시 붙이는 대신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최명길은 김상훈하고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만 내 생각만 옳은 건 아니다. 너도 충신이다. 나도 충신이다. 다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같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대단하지? 멋지지? 네. 네, 선생님 그 밖에도 서울 차별도 반대했고 또 청나라에 끌려갔던 백성들도 데려오게 하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파괴 기종을 뿌려쳤다고도 하던데요. 예.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 중엔 여성들도 있어. 여자들. 이미 결혼한 여자가 있어. 근데 청나라 끌려가서 청나라 놈들한테 능욕을 당했어. 돌아왔어.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여라고 불렀는데 사대부 양반집에서는 우리 집에 며느리를 받아줄 수 없다. 또 친정에서는 우리 딸로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내쳤어. 최명길 선생은 가면 안 된다. 환향여를 다 받아주고 이혼하면 안 된다. 내치지 말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대단하지. 네. 그래서 이제 최석정 선생도 이분의 손자지. 이분도 영의정이야. 그분이 영의정 8번을 했는데 그분도 양명하고 이제 그래서 이곳에 이제 최씨들의 무덤이 많이 있어. 그쪽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네, 우리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네. 할아버지 걸어갈 때는 묘가 많았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영의정 최석정 묘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최명길 묘에서 있다가 왔잖아. 그 최명길의 손자. 아까 그 신도비에 위에 큰 글씨, 두전 글씨를 쓴 이분이야. 최명길이 인조 임금의 최고 총신 사랑 신임을 받는 신하 재상이었다면 이분은 숙종 임금의 최고의 신하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분은 구술약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게 있는데 마방진이라고 수학자래? 네. 마방진이라고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지? 저 알아요. 그래? 오, 소 대단하네. 그 마방진을 세계 최초로 마방진을 쳐드낸 그런 수학자야. 그래서 이번 초상화를 가져왔어. 네. 어때? 이 할아버지 얼굴 보면 어때? 수학자라고 생겼지? 네, 영특하게 보입니다. 수학도 잘하고 천문 읽는 것도 잘 보고 하여튼 이분은 어쩌면 할아버지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명길의 증손자, 아까 그 신도비의 비면을 작은 글씨 쓴 분 있지? 네. 그분 무덤을 한번 보고 오늘 일정을 마치기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쪽으로 갑시다. 네, 가볼까요? 자, 여기 뒤에 보이는 무덤이 최창대라는 분의 무덤이거든. 네. 최창대가 누구라고 그랬지? 최명길의 증손자예요. 맞아. 잘 알고 있네. 이분은 또 아주 중요한 북관대첩비라는 비문을 직접 지은 분이야. 그 유명한 북관대첩비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면 북관대첩비를 반드시 배울 때가 와. 네.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병자호란 때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한 명재상 최명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